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균쇠, 어, 한때 아주 많이 읽힌 책이고 또 상당한 비판도 많이 받은 책이고 뭐 그쵸? 뒤늦은 독후감입니다. 이걸 왜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어, 코스모스, 칼 세이건, 그다음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이 두 개 다 찍었더라고요. 코스모스는 근데 3년 전에 찍은 건데 이걸로 옮겨올 때 그 파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건 유실이 됐고, 그리고 유발라를 저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총균세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찍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그래가지고 어, 어젠가 그젠가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밖에서 걸으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춥잖아요. 지금 12월 초순 중순 요 사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찍으려다가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또 입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조금 찍다가 들어와서 찍자. 어, 뒤늦은 독후감이죠. 저는 총균세 한 번밖에 안 읽어봤기 때문에 거의 한 20 몇 년 된 전에 읽은 거죠.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책 같은데, 어, 근데 이제 완전히 오래전 기억인데, 책이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어, 생물학자가 쓴 책이지만은 뭐 읽는데 좀 재미있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그 충균새는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뭐 그냥 소설이지 뭐, 이게 이 소설 썰 푼 거지 무슨 큰 의미를 안 두는 이제 그런 지식인들의 아주 막 신랄한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피엔스가 됐건 코스모스가 됐건 총균세가 됐건 아니면 뭐 빅뱅 이론이 됐건 어 이론 물리학이 됐건 다 소설입니다. 너무 범위가 넓거나 좁거나 시공간적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직접 증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진화론 어떻게 증명해? 그러나 이제 상당히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빅뱅 이론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사피엔스나 총견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는 추론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반이 어, 생물학자로서 상당히 이 뭐랄까 재미난 대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년 독서를 좀 하시는 중년 이상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고, 저는 여러 번 읽은 거는 코스모스. 그 세 개 중에서 코스모스는 엄청 여러 번 읽었고, 뭐 또 진짜 소설이라면은
토지 이런 건 여러 번 읽었죠. 근데 총경사는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지금 기억이 오늘도 사실 도서관을 가긴 갔는데 가자마자 오늘 책 한 줄도 못 읽겠다라고 하는 피곤도 했고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진만 한 장 찍고 노래방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애이불비 가락국의 예 우룩 선생이 얘기했던 거죠. 보통 우리나라 음악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엊그제 꿈을 이제 꾸고 나서 이제 애이불비 또 이제 그 예전 그 시서역 중에서 시의 그 사무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목을 짓고 노래방 갔다 와서 지금 와서 갑자기 옷도 한번 갈아입어 보고 정장 3피스 입어 보고 그리고 지금 예 켰습니다. 근데 한 번 읽었지만은 저는 재미있게 읽었고 비판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나름의 통찰이라든지 그리고 구석구석에 잔재식 같은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좋을 만한 그 정도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존 과학 영역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테디셀러죠. 그 다큐멘터리 그걸 다큐멘터리라고 하나? 어쨌든 그 코스모스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오랜 기억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독감을 한번 써보죠. 총균세는 제가 이제 그때 재밌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물학자 입장에서 지리학적인 그 관점에서 문명을 그리고 문명 이전을 논하는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오디세이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나름의 총균세가 되는 거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제럴 다이아몬드 그 연구자분처럼 직접적으로 제가 막 추론을 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적고 여러 학설들, 여러 추론들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온 과정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첫 편이 아나톨리아의 기적이었는데 아마 그게 내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는 '총균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그 고대 문명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읽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나톨리아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이 정도 되는 데죠. 여기에서 일단 모든 게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약을 처음에 먼저 해 놓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니까 기억에 인상 깊었던 부분. 이제 이거를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큼 그 영향력이 그렇게 있는 책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때는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혔어요. 근데 젊은 층이라고 해도 30 대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10 대, 20 대는 '총균세가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읽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방학 때 몇 개 추천해 주는 책 중에서 코스모스 같은 건 늘 들어가고 뭐 좀 공부 좀 하는 학생들한테는 부분과 전체, 하이델베르그 그 하이젠베르크 하이델베르크는 동네고 이런 걸
뭐 등등을 하는데 그중에 총균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요즘 학생들은. 그래서 제 독후감을 통해서 뭐 한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 독후감으로 이걸로 대체하실 수도 있고. 코스마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찍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도 그냥 짤막한 1시간 20분 짤막한 건 아닌가? 코스모스를 다 담긴 힘들죠. 총균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다 담긴 힘들지만은 지리적인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특히 위도를 중요시해서 이 지리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또 문명의 관점에서 이 거대한 인류의 오디세이를 자기 나름의 상상력으로 추론으로 풀어낸 책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 지리적인 특징, 거기에 나는 생물종, 그리고 그 기후 환경 이런 것이 문명의 격차를 만들었고 거기에 적당한 곳들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다. 늘 그래왔던 곳만 뭔가 저력을 발휘한다. 그 지리적 위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은 늘 문명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좀 너무 강한 주장인가? 하여튼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총균세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야, 위도에 대한 거에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양반의 내공에 한번 놀라고 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막 제시되는 근거들이나 뭐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좀 재미있게 읽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이 아나톨리아 중심으로 했던 문명은 지리적으로 계속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디세이의 출발점은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제럴 다이아몬드 선생님이랑. 근데 저는 여기 이쪽에서 소중달지 이집트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리스 로마 지금 그리스 한창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로마도 다 찍었나? 로마도 지금 이제 중반 후반기로 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가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버리잖아요. 북미 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아니고 이 북미 쪽만 그렇죠. 위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지리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서구 문명은 이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저는 오디세이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냥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을 때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재밌어요. 총균세의 뜻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총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총은 국방과 국방기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균은 세균 말하는 거지 뭐. 세균. 지금으로 지금 바이러스도 이제 또 추가되겠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3년 정도 된 건가 그러면? 그러네. 3년 정도 됐네. 그죠? 제가 처음에 핸드폰 살 때는 아직 그게 없었고 사고 나서니까 3년 정도 됐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쇠는 뭐냐면은 쇠로 뭘 만들 수 있잖아요. 내 방에 지금 쇠로 만들어진 거 있나? 쇠는 없는 잘 모르겠네.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겠지. 근데 금속으로 뭘 만들 수 있죠. 도구라고 저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상징하는 바가 유형 무형의 도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제목으로 그 양반이 빼낸 거죠. 총균세를. 영어로도 그거는 거의 같았거든요. 총이 건 싸우고 점 싸우고 still A, B, N, C니까는 and still 이렇게 되겠죠. 그 책은 뭐 그 원서로 안 읽었습니다. 그거는 번역이 인기가 많아서 번역이 바로 돼가지고 그리고 원서로 읽어야 될 만큼 난해하지가 않아요. 번역이 그 책 자체가 난해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된 거로 읽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어떤 책은 번역된 거로 읽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같은 걸 하거나 다른 언어를 뭘 읽을 수 있는 분이면 원서로 읽는 게 나은 책들도 있죠. 철학책들 같은 거는 그렇죠. 우리말로 된 거 머리가 깨지죠. 빠개지죠 막.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스페인의 잉카 그 파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를 이제 드는 거예요. 100명 조금 넘게 들어가 가지고 일단 총이 있었고 빵 하고 쏘니까 뱅 쏘니까는 혼비백산 나는 거지. 그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배 기대야겠다. 들으시는 거니까 뭐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 보이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천연두였다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쇠. 그들은 이미 제도화된 문명의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랑 전술 전략 같은 거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어떤 도구에서 보는 거예요. 그 도구라고 하는 거는 쇠로 진짜 만든 도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고 많이 문자가 아나톨리아 바로 밑에 부분 요런 동네는 다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를 고대의 고대에 있었던 그 문자를 흉내낸 게 고대의 고대의 페니키아 문자고 그게 알파벳이 되고 그런 걸가 쫙 퍼져가지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퍼진 거죠. 얘네가 항해를 일찍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에스파냐가 했기 때문에 월드컵 둘 다 떨어졌구나. 잘하는 팀들인데 했기 때문에 애들은 언어랑 사고랑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늘 저희가 되지만은 어쨌든 이 양반의 주장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수준차가 있었다. 문자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대단한 그 누적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잉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문명들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 로마 쪽으로 보냐.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뭐가 있었고 다인데 인더스 강유역에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뭘로 문자로 남아있지는 않단 말이야. 유실됐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고도의 문자가 있었던 곳은 남아 있죠. 그리고 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죠? 아직까지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다 있잖아요. 근데 에스파냐도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있었죠. 홀라, 아미고 이런 거, 그라시아스 이런 거. 그때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때 언어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차이로 첫 번째, 압도적인 무력, 기술력 차이. 두 번째, 항원항체 반응. 세 번째, 유형무형의 제도적 도구. 이 격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제목으로 뽑혀 나온 총균세의 바로. 근데 이분이 이 오디세이, 그분이 쓴 책이 오디세이지. 그분의 제르 다이먼드의 오디세이인 총균세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아나톨리아에서 신석기 혁명을 막 머리 싸매고 혁명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실 혁명할 생각까지는 없었어. 근데 아나톨리아의 기후랑 강수량이 농경에 되게 적합한데, 또 먹기 좋은 밀 종류라든지 보리 종류라든지 이런 게 또 나기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밀의 혁명이지. 밀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인간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을 조종하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 여기에서 먹고 또 심으면 또 나니까 정착하자. 정착을 하니까 뭐가 발달해? 제가 오디세이 한 거랑 그 사피엔스랑 섞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얘기하기를, 당연히 그러다 보면 정착할 건물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이제 가건물이라든지 텐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착을 하면은 예전에 사냥하던 사람들인데 채집하고 고기 맛도 좀 봐야 되니까는 이게 길들여서 이제 조금 가축을 길들여야지.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럴 다이먼드 선생의 생물학자의 뭐 통찰이 보이는 거죠. 왜 여기가 문명의 중심이냐? 이분은 여기를 포함해서 뭐 여기 이렇게 된, 특히 이제 뭐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 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지, 그걸 벗어나 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서구 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문명이 앞섰다라는 거야. 가축화를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일부라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기도 먹을 우유도 뭐 마시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가축으로 만들면. 근데 소형은 많이 있지만은 대형 동물 중에서 가축화된 게 손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음 읽을 때, 젊은 시절이죠. 그때
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책에 나온 것들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는 거기에 되게 간결하고 단단하고 사실 큰 내용은 없지만은 그러다가 거기에서 좀 더 나은 거를 그 이후에 읽었을 때 많은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해골물 얘기라든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읽다가 원효대사가 직접 젊었을 때 쓴 글 같은 걸 보면은 진울대사가 쓴 글 같은 걸 보면 아우 이게 진짜 날것의 세상에 만나고 그 당대의 어떤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모든 걸 건 구도를 한 젊은이와 만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25살짜리 진우엘의 글에 보면은. 근데 제르 다이아몬드의 글을 보면 이 생물학자가 야, 이 고대와 직접 생생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갑자기 그 장소로 데려다 주는 날것과 만나는 그 느낌. 그 말이 맞거든. 왜냐하면 손꼽을 정도밖에 우리는 대형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체중이 우리 안팎이거나 우리보다 좀 한참 위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딱 보면은 진짜로 가축화된 거는 뭐냐? 소, 말, 돼지, 염소, 대형 동물 중에서는 쬐까는 것들은 가축화라기보다 우리가 뭐 쉽게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지. 더 큰 거는 컨트롤이 힘들죠. 근데 지금 말도 있고 이런 식이야. 개 같은 경우에는 어 동반자 비슷한 개념이죠. 뭐 늑대, 개 이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근데 한 요 시기부터는 그런 동물들을 가축화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우리랑 몸무게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크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가축화에 엄청나게 많이 실패를 했다는 거야. 늑대도 사실 실패한 가축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늑대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막 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이 제가 말한 것들 중에서도 말 중에 이를테면 말을 한번 보자. 말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말이 막 날뛰니까는 카우보이들이 맨날 그 저기를 하잖아. 그 다스리느라고 그걸 하잖아요. 말의 많은 그 아종들 중에서 딱 한 종 어떻게 진짜 어렵게 된 거야. 얼룩말 다스리려고 해봐. 얼룩말은 웬만한 이 식용목들한테도 이 힘으로 그냥 발길질로 힘이 좋잖아. 체력이랑 힘이랑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이지 못해. 진짜 운빨 좋게 딱 몇 종만 대형 동물 중에 몇 종만 된 거야. 그리고 소, 들소 같은 거 길들일 수 있을까? 소들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온순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개들도 그렇게 많은 종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듯이 간신히 길들이는 거지. 진짜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 소라고 하는 것도 염소도 찌끄만 것 같지만은 그 다 야생에 있었던 놈들이 소 같은 양도 그렇고 양도 음해하는 그 양도 양이 음해하나? 양도 그 종은 길들였지. 근데 그 종도 이 양치기 개 그러니까 늑대죠. 로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이거 목자가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목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힘이 좋지 당연히 야생이니까. 원래 야생 출신이니까. 근데 일단 사냥 같은 거라든지 그런 종류들 중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 몇 종을 빼고는 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자가 사냥하려고 으렁 이렇게 해도 막
자기 몸의 몇 배를 서전 점프를 해버리잖아. 난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사냥들을 이 웬만한 포유류들이 진짜 센 사냥꾼들이 잡는 거지. 이를테면 킬리만자로의 표범. 늑대는 혼자서 못 잡습니다. 내가 그 사냥 이름을 킬리만자로에 있는 자기 몸무게 뭐 몇 배가 가는 그 야생 양을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혼자서 잡아요. 근데 비슷한 체급의 늑대는 혼자서 절대 못 잡고 잡아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먹고 있으면은 옆에도 못 가요. 혼자서는.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지 사실. 걔네들은 고양이 거랑 개 거랑 갈리면서 개과는 무리로 한 덩어리로 호랑이이자 사자이자 코끼리가 돼버린 거고, 이제 표범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체, 한 개체로서 사냥꾼, 놀라운 사냥꾼, 고양이가 쥐를 잘 잡잖아. 이렇게 사냥꾼이 된 거지. 근력 차이가 엄청나지. 고양이들 점프하는 거 봐. 말이 안 되는 아크로베틱을 막 보여주잖아.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정도로 그런 그 동물들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야생성을 가진 초식 동물들이란 말이지, 가축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길들였는데 그러한 동물이 요 동네에 있었던 거야. 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요 동네에 어떻게 지리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있었고, 가축화된 동물들도 요 동네, 문명이 빨랐던 그 동네에 있었던 거야. 그게 이유야. 그리고 봐봐. 요쯤 되는 위도를 제외하고 문명이, 엄청난 문명이 있는 뭐 그런 곳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야, 제로 다이아몬드 선생이. 근데 진짜로 요쪽 요 근처 위도가 여기보다 너무 높아지거나 여기보다 너무 낮아지는 데는 그 정도의, 다 여기 근방에 아래 위 일정 부분 이제 표준 편차는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이루어진 거지.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인도라고 해도, 이렇게 한상하면 인도겠지만 인도라고 해도 인도의 아래쪽보단 요 강 쪽이 있는데 이런 데가 있었고, 중국은 위도상 거의 비슷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 위도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곳이 문명이 발달했고, 총이 발달했고, 기술, 그 다음에 균, 동물들이랑 계속 그런 동물들을 가축화시키고 하는 동안에 사람이 엄청 죽었지. 발길질에도 죽었지만은 병원균에도 죽은 거지. 바이러스에도 죽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지.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이제 있는 유전자들이 이쪽 동네에 있었던 거지. 그죠? 근데 한참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해가지고 아메리카, 여기도 일찍부터 사람들이 내려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려갔잖아요, 인디언들이. 근데 여기는 위도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 요 끝부분을 따라서 경도 중심으로 갔어. 거의 20몇 년 전 책인데 기억이 이렇게 막 나네. 오늘 잘 찍길 잘했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지중해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북미, 남미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가 아니라 요 끝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 끝부분에 주로 살았는데, 여기는 지리상
옥수수가 일단 나고, 나는 곳에는 좀 다른 거지. 식생이 다른 거야. 그 먹거리도 다르고 동물들도 이쪽에는 이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적었다라는 거야. 그 양반의 주장으로는. 이제 생물학자니까는 그 이제 그 시기부터 해서 쫙 조사를 해봤겠지. 이제 근데 거기에도 지역마다 사실 그 동물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가축화되기 힘들면은 그냥 사냥해 먹는 거지. 사냥해 먹었지. 대형 동물들이 싹 절멸해 버리거든.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육화되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이를테면 호주 같은 데 가면은 유대류가 설쳤잖아. 설치류가 아니라 유대류가 번성했죠. 유대 늑대도 있고 유대 사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완전히 류가 다른데 거의 기능적으로는 수렴을 하지. 늑대나 사자나. 근데 그렇게 다 달라. 지리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일정 부분 맞는 거야. 일정 부분 우리가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위도 중심이 아니라 경도 중심이기 때문에 위도 중심의 곳은 이 사람 생각에는 총균세의 전파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야. 왜? 일단 어떤 작물 하나가 있는데 같은 위도에서는 대부분 위도가 기후와 강수량을 좌우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대부분 살아남아. 그러나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달라져.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높은 지역도 많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량 그리고 가축 여기에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더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같이 공유된 문명, 이 공유가 문화가 공유가 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난 자극을 받고 막 문명을 꽃피우고 문화를 꽃피우고 언어와 논리와 이런 것들이 막 제도와 이런 것들이 총도 만들고 항체도 막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항체가 생길 기회도 별로 없었고 석기시 되고 제대로 된 제도적인 장치 뭐 언어를 표현해서 저 비롯해서 너 뭐 이랬다 이거야 이분 생각에는. 그래서 이 총균세 그 내용 많은 부분이 추론이에요. 추론 실제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 같은 것도 많이 거기에 이제 교양 수준의 것들이 교양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전문서 수준의 그런 거면은 그게 데이트를 못 쳤지. 그리고 전문서 수준이 되려면은 굉장히 그 논박 과정 같은 게 더 정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죠. 그래서 재미있지.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분의 생각에는 아주 고대뿐 아니라 현대까지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문명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지가 있는 곳은 다 그분이 말했던 지리적인 조건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진짜 그 지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랜덤으로 축복을 얻은 아나톨리아 고원 같은 곳, 그 주위가 다 발달해버리고 큰 강유역, 그 주위가 다 발달해버리고 특히 위도적으로 공유가 될 때 인터넷인 거지. 인터넷 전파 속도가, 문명의 전파 속도가. 경도적인 거는 차이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났던 거야.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부터 되게 일찍부터 있었긴 하지만은 에스파냐가 간 게 15, 16 막 이럴 때 이제 그 갔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당백, 진짜 말 그대로 일당백보다 더한 그거로 그냥 전략 써가면서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현대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부분 그 지역들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결정론적이잖아.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게 서구 중심주의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인종 중심도 아니고 그냥 위치, 그냥 랜덤으로 온 거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문명을 잘 빨리 이루고 잘 발달시켰다 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별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 몇 년 만에 쓰는 제 이제 그 독후감인데, 여기에다 제가 덧붙이자면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많이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솔직히 뭐 고 2, 3 이때 받고, 교과서랑 교과서 바깥의 책이랑, 저는 바깥의 책은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학에 가서는 더 본격적으로 보고, 수업책은 교과서잖아. 재미가 없어. 근데 총경세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코스모스처럼 딱 정리된 그 이론들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막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봐.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야, 그 지역에는 밀이 나고, 또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는 또 옥수수가 나. 근데 그쪽에는 가축화된 동물이 하나도 없어. 대형 그거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적어, 극히 적어. 근데 이쪽은 별의별 동물도 사실 싸나우는 것들을 다 가축화를 시켰어. 사납지. 원래 야생의 소나 양이나 말이나 엄청 싸납죠. 인간이 잽도 안 되지.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리고 위도에 따른 전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지중해 주변까지는 아프리카 대륙, 지금 모로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4강 진출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해봤던 곳이야.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일례로 아리 이 종교는 다르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이 공유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망명을 했다가 이렇게 다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베로에스 같은 철학자들 나중에 뭐 다 이슬람 쪽에서는 그 철학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꾸란만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있던 게 요 위쪽으로 다시 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는 거야. 더 뛰어났어요. 이슬람권이 철학이 더 뛰어났어요.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 같은 위도에서 거의 공유를 하지. 그러나 조그만 위도가 밑으로 가도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 아프리카는. 설득력이 있는 거야. 일정 부분. 한자 문명권도 마찬가지로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한 곳, 혹은 강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 고대에는. 그리고 전파도 기본적으로 미리 할 수 있는 위도. 근데 이제 땅이 척박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올리브유나 포도를 하는 것이고, 또 쌀이 전파될 수 있는 위도. 쌀도 종이 많으니까는 2모작 할 수 있는 곳, 또 1모작만 간신히 가능한 곳, 이런 데까지. 우리나라는 또 위쪽으로는 쌀이 안 되잖아. 위도. 그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새롭게 그때 다가왔었고,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게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딱 정해지거나 단단하지가 않고 날 것이고, 우리 굉장히 위험한 곳에 살고 있구나. 가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었고, 그러나 그분의 말대로 지리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그 정도의 절대적인 영향을 하지 않는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말이 오히려 어떻게 맞을지도 몰라. 서구의 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베이징 중심의 정치, 상하이 중심의 경제, 이게 고대부터 사실 그랬잖아요. 정확히 지명은 다 베이징에서 조금 옆으로 가고 뭐 상하이에서 조금 아래 위로 늘 바뀌어. 뭐 이만, 항저우 막 이렇게 그 천주, 치안저우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동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동네야. 위쪽도 그렇고 위쪽도 이제 낙양이 있고 뭐 장안이 있고 베이징이 있고 하는데 황하에서 이렇게 조금 옆으로 오는 정도. 위도지 위도, 그지? 그러나 서구는 그렇지 않다고. 서구는 아나톨리아, 그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간 다음에 지금은 미국이 잡고 있잖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오디세이가 그거죠.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그걸 읽었었고, 근데 재미있게 읽는 거랑 여러 번 읽는 거랑 그 차이를 보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코스모스를 훨씬 더 여러 번 읽은 걸 보면은 추측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재미있게 읽긴 읽는데 여러 번 읽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이런 것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지, 재미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남겨보고요. 그분의 뭐 최종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총균세, 그리고 지리, 총 오케이, 균 오케이, 쇠 오케이, 지리는 아닌 것 같다. 지리는 계속 변해왔고 변해오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유도의 차이가 있고 농작물이나 가축의 차이가 있어도 무역 같은 것도 있었고 무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총균세를 가지고 다른 그 살 길을 마련한 거지. 거기에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네덜란드 같은 데가 훨씬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금융에 밝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네덜란드는 현대 금융의 모든 제도적인 것들에 현대적인 것들을 다 놓은 곳이죠. 네덜란드는 사실은 위도상 굉장히 위쪽이거든. 그러니까 게르만족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그 위쪽에 있는 바르바르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인 그 거의 뭐 지리의 너무 결정론적인 거, 이거는 저는 거의 반대 입장에서 지금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가 뭐 지금 뭐 별거 있나? 그 유럽연합에서 막 골치 아프게 이번 세기에 그 파산했을 때 그랬고, 로마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냥 관광하고, 물론 뭐 잘하지. 차도 잘 만들고 패션도 그렇고 잘하지만은 옛날의 로마는 아니잖아. 옛날에 엄청 광활한 그 로마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리가 계속 이동해 오면서 문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노하우가 쌓이고, 특히 잔머리 같은 거 노하우가 쌓이면서 제국주의 같은 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까지 이제 온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총균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오늘이 잠깐만 날짜가 12월 10일 근처일 거예요. 조금 넘었거나.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1월 4일에 그 수술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아꼈다 올려야겠다. 그래서 총균세에 대한 주저주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